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성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바로 그 요셉이에요.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냐면 30살. 제 상식으로는 보디발이라는 한 가정에서의 그 종살이, 그리고 그 이후에 내내 감옥에 갇혀서 사실 이렇다 할 식견이 없었던 그 30살의 어린 청년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어떻게 갖췄을까요?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당시에 이집트는 이게 비교 불가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거든요. 지금의 미국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꿈 해석을 잘했다고 해도 이 30살의 청년에게 대국의 총리 대신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게 끼케야 가정총무 아니면 뭐 종살이 경력밖에 없는 이 요셉이 대국의 총리 직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다고요? 납득이 가기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람의 IQ를 갑자기 확 올리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설령 IQ를 올린다고 해도 경험치가 또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은 또 어떡하나요?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이 미스터리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와 알림은 사랑입니다.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셉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간단히, 정말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족장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더구나 12개의 별과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꿈을 꿨고, 또 13개의 집들이 자기의 집한테 절을 했다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까지 하니까 이게 형들이 완전히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저 뭐야? 왜냐면 그 꿈이 형들과 아버지가 요셉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산 그 이스마엘 상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로 가가지고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되는 거예요.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그 보디발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은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가정총무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이 멋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게 돼요.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거부하다가 이 아내가 화가 나서 강간미수범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감옥에 파라오를 모시던 시종장들이 갇히게 되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해몽대로 포도주 담당 시종장은 사면 복권되지만 그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돼요. 2년 후에 파라오가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은 7개의 마른 곡식과 7마리의 소들이 잘 여문 7개의 곡식과 7 살진 소들을 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꿈이. 이 기이한 꿈을 꾸게 된 파라오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 좀 해몽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번뜩 그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돼요. 시종장의 소개로 파라오 앞에 불려간 요셉은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7년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꿈풀이를 해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집트를 맡기고 풍년 7년 동안 이집트 땅 수확의 5분의 1을 저축해라고 조언합니다. 그 지혜에 감동받은 파라오는 요셉을
짜잔!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총리 요셉은 풍년 동안 모아둔 곡식으로 가뭄에서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온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했고, 이게 이제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꿈 그대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셉의 몇몇 장면들 중에서 신의 섭리로 생각될 수 있는 몇 장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의 꿈을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전혀 해석하지 못한 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직히 꿈 해석이라는 게 주관적인 게 아닌가요?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거의 대부분은요. 그쵸? 저는 바로에게 호출된 이 지혜자들도 사실 대충 꿈 해석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파라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만 해석될 거다, 파라오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라 등등,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파라오에게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신적인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이 파라오에게 호출이 돼서 꿈 해몽을 했을 그 시점이 30살이라는 점이에요. 30세. 이집트에서 공직에서 관리가 되려면 최소한 30세가 되어야 해요. 요셉이 29살 때 파라오에게 호출이 돼서 해몽했더라도 해몽은 잘했다는 말만 들었겠지, 이게 총리의 직책은 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꿈을 해몽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뒤에 2년이나 자기를 잊은 거잖아요. 그게 좀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회상해낸 시점이 요셉에게는 결국 최적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하죠? 성경적으로 요셉 사건이 지니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그런 의무를 지니는 민족이었어요. 또한 향후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민족이었죠. 따라서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첫째, 당시 이스라엘 자손수가 너무 적었어요. 단일 민족을 형성하기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너무 개방됐던 거거든요. 따라서 짧은 기간에 단일 민족을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요셉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당시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일가가 요셉이 있는 그 이집트로 이사를 하게 되죠. 이때 이사했던 일가 수가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게 통혼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보존되면서 이집트의 구원자가 되었던 요셉의 비호 아래 이집트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 당시에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인구수는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43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3% 이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인구 증가율은 0.0518%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그 수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부터 경험도 또 실력도 미천했던 요셉이 어떻게 대국 이집트의 능력 있는 총리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했는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 그런데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시기를 바랄게요.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정치범 수용소를 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그 개인의 권한으로 요셉을 이곳에 집어넣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정치범들이었죠. 파라오를 최측근에서 모시고 이집트의 국가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바글바글했던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를 25에서 27세로 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감옥에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이 정치범 수용소에 그냥 갇힌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옥중에 시무를 관장하는 그 옥중 총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파라오의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가 이들을 극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음, 친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태도로 옥중에 있는 수많은 그 정치범들을 다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감옥 내에서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나요? 내내 심심하니까 내내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요? 게다가 요셉은 경청의 기재였죠. 잘 들었어요. 바로의 정치범들이 요셉에게 내내 자기 경험담을 들려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당시로서는 하버드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뛰어넘은 그 파라오의 정치범 수용소의 정치 강의였던 셈이에요. 독서는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뛰어난 식견을 갖추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경험치만큼 성장하는데 이 경험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개인의 경험치를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로 손꼽히는 크라센 교수는 독서가 천재를 만든다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문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르네상스 및 그 이후 중세 해체기를 살펴보면 서적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고 또 그리스 고전 책들을 보존해서 전수했고 또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 발명으로 이게 손쉽게 이제 책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해서 갈릴레오, 뉴턴, 셰익스피어, 마틴 루터, 에라스무스, 토마스 무어, 미켈란젤로 같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들이 유독 많이 배출된 장소와 시대가 공교롭게 동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책의 숫자에서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유럽에서 존재하는 책이라고는 총 3만 권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들이 주무대였던 그 피렌체를 중심으로 총 800여만 권이라는 그 엄청난 책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인류 최초의 수많은 책이 폭발적으로 출간이 되면서 한 장소에 이렇게 몰리게 된 거예요. 이 책들을 통해서 그들은 인류 최초로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읽기 혁명을 창출해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의 세계사에 걸출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당시는 책이 귀했어요. 더군다나 좀 이게 요셉이 축적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었죠.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총리는 파라오의 성격이나 성향, 이집트 왕실의 역학관계, 정치, 경제, 외교, 그 나라의 사상이나 또 풍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야 가능했던 자리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게 다 가능하지 않았겠냐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방식이 이게 초이성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올림픽 100m 경기에서 우승하도록 섭리하신다면 그에게 치타같이 빠른 발을 주시기보다는 그에게 최고의 트레이닝 코치를 붙이시는 거죠. 신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집트 정치학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대학을 만든 뒤에 초특급 인류 강사들을 이 대학에서 배치시켜가지고 요셉에게 완전히 이게 속성 이집트 정치학 교육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셉은 집중적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군주론, 경제학, 정치 외교학, 지리학, 군사학 등을 완전히 집중되어서 학습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파라오를 만나니까 요셉은 대뜸 풍년 7년 동안 이집트 땅 수확의 5분의 1을 저축하라고 향후에 흉년에 대한 그 해법을 조언하잖아요. 이게 그 학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해서 농땡이를 피우고 만약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육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미리 마련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꾼 꿈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꿈은 요셉이 내 꿈을 기억하자. 내 인생은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강한 동기 유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비범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꿈은 요셉이 정치범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 내용들을 숙지하게 만든 그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이것들이 언젠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것을 잘 듣자, 경청하자 라는 그런 의지가 요셉의 마음속에 생겼던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을 발견한 안데르스 에릭슨은 탁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정도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고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말이에요. 예컨대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책을 읽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표, 그 시각이 있으면 탁월성이 획득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수감된 정치범들의 말들을 이와 같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청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잘 들어둬야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